안녕하세요, 마인드병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재미없는 제극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제극인의 극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사실 극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죽어버립니다. 선생님들, 혹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중력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가장 먼저 맞이하는, 우리를 누르는 거, 억압하는 거, 바로 중력이죠. 만약 중력이 없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빵 튀어나와서 우주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잡아주는 걸 일간인 나를 극한다고 해서 관이라고도 하는데, 또 나를 극하는 관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억누림 당해서 쭈구리가 되겠죠? 세상에 관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이런 중력, 관을 극하고 견제하는 게 바로 식상이에요. 식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고 움직이는 건데, 내 멋대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인생은 관이라는 억누르는 중력, 힘듦 속에 살지만 이걸 극하는 일어나는 식상, 활동, 움직임 때문에 버티는 거죠. 참고로 저는 편관이 강한 편관격인데, 판관이 날 너무 세게 억눌려서 결국 키가 안 자랐어요.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상만 있으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에너지가 바닥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상, 이 활동을 극하는 거, 견제하는 게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은 가만히 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식상으로 막 싸돌아 다니지 말고 일단 편하게 쉬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인성만 있으면 삶에 의욕이 없겠죠? 이런 생각, 편한 기운인 인성을 극하고 견제하는 건 재성이죠. 재성은 목표예요. 쉽게 말해 내가 갖고 싶은 소유욕인 거죠. 재성인 내 목적과 소유욕이 있으니까 인성, 편하게 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재성인 목적과 목표, 소유욕을 극하고 견제하는 건 일간인 난데, 어떻게 보면 재성은 욕심이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항상 재성에 대한 절제를 못할 때, 감을 잃을 때 사고가 터지죠.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은 거의 다 재성과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기운들이 서로 극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극하는 관은 중력, 세상이고, 이 중력, 세상을 극하는 나의 움직임, 활동이 식상인 거고, 내 활동을 극하는, 가만히 쉬면서 생각하는 거, 인성인 거고, 이 가만히 있는 인성을 극하는 목표, 목적인 재성. 이렇게 상극은 살아가기 위한 거고, 상생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식상,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성,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그걸 갖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느라 힘들겠죠? 그래서 관성, 힘듦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면 쉬고 싶겠죠. 그래서 인성, 쉬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또 활동을 하고, 뭔가 목표가 생기고 또 힘들고, 그리고 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육친이고 인생이에요. 사실 이게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여기서 마인드맵처럼 쫙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재성을 예로 들면 목표, 목적, 소유, 욕심, 이런 거와 닮은 돈을 공부하는 경제, 현실, 결과, 마무리, 트렌드, 일, 정보력, 순발력, 위치 선정 능력, 유연함 등등 이런 게 다 재성과 닮은 건데, 여기서 제극인이란 힘들고 고생하고 억압하는 관을 뛰어넘고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인성이라는 편안함, 쉼, 생각,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제극인을 하면 몸이 힘들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빠르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제극인이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제극인이죠. 인성을 진문서라 하면, 만약 재생관, 관생인이 되면 재성이라는 원하는 집을 목표로 관으로 열심히 일해서 인성인 진문서를 얻는 건데, 성실히, 열심히, 꾸준히, 안정적이게 가는 거예요. 시간과 몸이 힘들 수는 있는데, 관을 뛰어넘고 바로 제극인을 하면 몸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정보력과 순발력, 투자나 대출, 이런 걸로 진문서를 얻는 거예요. 몸이 좀 덜 힘들고 시간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위험성이 더 크겠죠. 마케팅도 이익을 위해서 시간과 고생을 줄이는 거니까 제극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주의 식상과 관성이 약하고 제극인의 구조로 된 분들의 성향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깔끔하고 보기 쉽게 잘 만들고, 2번 일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나를 좀 굽히는 것도 싫어해요. 자존심이 세서 굽히는 걸 잘 못하는데 이익이 되면 굽히더라고요. 근데 또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난 절대 굽히지 않았어. 살짝 고개만 숙였을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이성적인 편이고, 옳다, 그르다를 선택할 때 빨리 판단해서 모든 걸 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답답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부정적으로 제극인이 나타나면 좀 쪼잔하고 이기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속물 같다고 할까? 요즘 말로 그 잔악계라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뭐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건 다 할 수가 있고, 은연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좀 깔보고 강약 약강 같은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극인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탐재괴인이라고도 하는데, 재성을 너무 밝혀서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성을 문서나 자격증이라 하면 집문서 사기, 전세 대출 사기, 잘못된 계약, 면허증 취소, 불공정한 계약, 노예 계약 뭐 이런 거고, 너무 많은 욕심으로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도 돼요. 인성이 빠그라지는 거죠. 유튜브에 썸네일로 어그로 끄는 거 많잖아요. 뭐 이런 게 다 탐재괴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제극인을 쓰려면 재성과 인성을 적절하게 나에게 맞게 잘 판단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 재성이 인성보다 더 강하면 정보력이 좋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할 수 있고, 목표가 큰데 만족을 못하고 꿈만 클 수가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발전하는 게 필요하고, 인성이 재성보다 더 강하면 아는 건 많은데 그 이론 같은 거는 빠삭한데 세상 물정을 좀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 공부를 빠삭하게 해서, 그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좋은 회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면 돈을 벌 수 있겠군 하고 사려는데 81만 7천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있어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해서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후회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서 작은 거부터라도 열정을 끌어올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할 때, 정제가 편인을 제극인할 때, 편제가 정인을 제극인할 때, 편제가 편인을 제극인할 때, 뭐 이럴 때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제가 정인을 극하면 막 쿨한 성격은 아니에요. 좀 쪼잔하고 상처를 받으면 담아두는 스타일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정제는 아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디테일하고 꼼꼼한데, 이게 정인이라는 엄마같이 나를 보호하는 기운을 극하는 거니까 좀 예민하고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고생이 몸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생인데, 가만히 아무 생각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리하고 준비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도 잘 못 믿는 분들이 많아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바로 의심하죠. 제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이러는 건데, 맞아요. 나한테 뭘 바라고 잘해주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촉이 좋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깍쟁이 같고 이기적이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정제가 편인을 극하면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정신적인 그 자기감, 자기만의 사상, 강한 고집을 극하는 거여서 매사에 확신이 없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지?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고 디테일한 생각들이 현실 상황과 딱 맞아버리면 그땐 인정도 받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적으로도 쓸데없이 막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나와 친한 몇 명만 만나고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다음 편제가 편인을 극하면 사회성도 좋고 순발력이 빠른 분들이 많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하면 빠르게 판단해서 그 기회를 잡는 거죠. 편제가 좀 넓게 보는 성향인데, 이게 편인이라는 내 폐쇄적 성향을 극하는 거니까 세상을 좀 잘하는 것도 돼요. 또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잘 알아서 상처가 있더라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좋고 밝은 모습인 척 연기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무모한 면도 있고 멋있고 쿨해 보이는 걸 좋아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치와 과소비를 할 수가 있고, 감이 떨어지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망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편제가 정인을 극하면 모범생이 클럽에 빠졌다 뭐 이런 건데, 편제는 막 돈 쓰고 즐기고 노는 거고 정인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건데, 이 극과 극이 만나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복잡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해요. 이분법적이게 나누거든요. 놀까 공부할까, 투자할까 기다릴까,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피곤하게 발현되면 놀 때 공부 생각하고 공부할 때 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을 수 있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극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사실 제극인도 오행이 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데요. 뭐 어쨌든 제극인이 잘 된 구조분들은 돈과 현실을 잘 읽고 트렌디하고 실제로 돈을 좀 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힘들이지 않고 한몫 챙기려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꽤 있는데, 어쨌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주가 제극인이에요. 마케팅을 하던 사기를 치던 어쨌든 다시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제극인 구조를 가진 분들은 많이 알고 깨달음을 얻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